초등학교, 중학교 시절에는 식물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식물 채집을 하러 다닌 적이 꽤 있어요. 지금으로 말하면 보테니컬 아트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식물을 채집하고 그거를 이렇게 스케치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미술부에 들어가고, 그 당시 분위기가 1년 365일 그리는 거예요. 그 방학 때도 그 학교에 계속 나오는 미술부 활동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 하게 돼서 그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대학을 가고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,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죠. 그 당시에는 그 수원 시내에 고등학교가 뭐 5개 정도밖에 남녀 통틀어서, 그래서 아마 거의 교류가 아주 그 빈번하게 이루어지고, 또 야외 스케치를 나가면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도 하고,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미술대도 같이 이게 다른 학교지만 같이 나가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충분한 이제 그 서로들 간의 이해도가 높았다. 그렇게 또 준비가 되면서 이제 각자들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이제 수원에서 활동을 하려고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, 그 환경이 작품 발표할 수 있는 공간 문제, 그 다음에 경비 문제,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힘들게 이제 작용을 하죠. 당시에 이제 그 미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미술협회가 한국미협이 결성이 돼 있었고, 그 전시회는 1년에 한 번 회원전 하는데 10호짜리 하나 내는 소품전, 이게 1년에 그 우리가 전문 작품을 보는 수원에서 그게 전부였어요. 우리가 활동하는 방법은 개인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전을 해야 되는데, 욕심에 그 청년 작가들 입장에서는 큰 작업도 좀 발표하고 싶고,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동기들 또 선후배들이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1년에 뭐 한 차례 아니라 뭐 2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작품 발표를 좀 보다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이제 경기 청년미술인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룹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뭐 한 10여 년 하게 되는 거죠. 그 당시에 개인전의 주제로 잡았던 것이 들꽃 그림전. 그러니까 들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우리들의 민초들의 이야기와 저는 그 유사하게 봤었고, 그래서 그 시대 상황과 들꽃을 이렇게 병치시키는 그런 이제 작품전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, 또 당시에 이제 환경 그 운동을 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자연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깨끗한 보존해야 할 물과 또 아주 오염된 그 폐수가 되는 그런, 그게 우리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데, 그 물에 대한 고민을 또 한참 하면서 그 물의 표정이라는 그 작품 개인전을 이제 1998년에 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개인전을 통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그 작업해야 할 주제나 환경은 이런 것들이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들꽃과 그 물을 찾아서 그 작업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런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찾은 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된 거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옥의 그림터를 그렇게 꾸며 나가고 여기에서 그런 이제 작품을 그 원했던 작품들을 하게 된 거죠.
이 장소가 남쪽으로는 가리왕산이라는 그 아주 멋진 또 산이 있고요. 또 북쪽으로는 오대산이 있고, 내가 여행하다 본 산이 아니고 내가 여행하다 본 들꽃이 아니라 내가 만지고 걷고 마시고 하는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생활과 작품이 일치되게 하는 것. 그것은 그 제가 옛날에 그 개인전 때 썼던 그 내용하고도 맞거든요. 작품 따로 이렇게 뭐 또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. 내 생활 자체가 내 이 작품하고 거의 동일하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 보는 이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작품을 본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. 이 하옥의 그림터 안에는 넓이가 적어도 뭐 8m, 10m 정도 되는 큰 바위도 있고, 그 주변에 흙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간신히 씨가 터져서 들꽃이나 자라는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돌무더기 땅이에요. 자연스럽게 아침, 저녁 산책하면서 매일 돌을 보잖아요.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. 이 돌에서 꼭 수석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랄까?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꼈다. 굳이 말하자면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돌 덩어리에서 자기는 그 안에 내가 이미 만들고자 하는 그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받아서 처음에는 산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물을 그렸어요. 나중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, 뭐 이런 말처럼 어느 날은 그 백두대간이 보이기도 하고, 조금 더 어떤 예술적인 깊이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, 그냥 단순히 뭐 거기다가 무엇 하나 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자연과 역사에 대한 철학도 담아낼 수 있는 경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돌 작업의 한계가 큰 데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운송 문제나 이런 그 어려움이 산속에서 차량 불러서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,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안에 그 작은 돌에 다 넣을 수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작품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내가 돌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,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지금 현재,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까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. 자연스럽게. 그 내가 발길에 차였던, 무시하고 지나갔던, 그냥 허름하게 지나갔던 돌에서부터 이 돌이 나에게 발견되는 순간 이렇게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작업이 됐고,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떻게 또 사라질 것인가. 분명히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이게 이 작업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